오늘 정말 대단한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21살짜리 창업자가 회사를 만들고 단 2달 만에 수백만 달러 규모로 키워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물건을 잘 팔아서가 아니에요. 사람들 머릿속에 제대로 각인되는 이른바 마인드 쉐어를 어떻게 장악했는지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600만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82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게 바로 로일이라는 청년이 세운 클로이라는 회사가 곧 달성할 연간 반복 매출, 즉 ARR이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걸 단 2달도 안 돼서 이뤄냈다는 겁니다. 보통 스타트업들이 몇 년을 고생해도 이룰까 말까 한 걸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해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해낸 주인공의 나이가 이제 겨우 21살입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죠?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성공 스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성공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시간을 좀 과거로 돌려봐야겠죠? 그의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서부터였습니다. 로이리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하버드 대학교에서 입학 취소를 당하면서 모든 게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바로 이 좌절이 그의 어깨에 거대한 칩을 올려놓았다고 해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맞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오기 같은 게 생긴 거죠. 로이리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버드에 조기 합격했는데 제가 교칙을 어긴 게 학교에 알려졌고 하버드가 결국 합격 제안을 취소해버렸어요. 이 한 번의 좌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린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고등학교 졸업반 때 하버드 입학이 취소되는 최악의 순간을 겪고 그 다음 해에는 거의 은둔하다시피 하면서 미친 듯이 프로그래밍만 파고듭니다. 그리고 베이 에어리어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를 거쳐서 마침내 3년 차에 명문대인 컬럼비아 대학교로 편입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하죠. 바로 이 경험이 그에게 엄청난 자극이 된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죠. 그때 제 어깨에 거대한 칩이 생겼어요. 모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 엄청난 걸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도끼를 품고 있을 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평범한 제품 개발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엄청나게 위험한 바이럴 도박이었습니다. 그가 컬럼비아 다닐 때 만든 게 바로 이 인터뷰 코더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화면 공유로는 보이지 않게 AI가 정답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술 면접에서 대놓고 컨닝할 수 있게 만든 굉장히 논란적인 프로그램이었죠. 그의 계획 정말 대담하다 못해 무모할 정도였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면접 커닝 툴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써서 아마존 면접에 합격하는 과정을 전부 녹화합니다. 그 다음엔 이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려서 일부러 논란을 만들죠. 결국 아마존이 학교에 항의해서 그는 정학을 당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화제성을 무기 삼아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억 원의 투자를 받아냅니다. 징계받을 위기를 투자 유치의 기회로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역설적이죠. 학교에서 쫓겨날 뻔한 그 사건이 오히려 투자자들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로일리 본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은 젊은 애들이 미친 짓 하는 걸 좋아해요. 크게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한테 돈을 넣고 싶어 하거든요. 자,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서서 투자까지 받았는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커닝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의 회사 클로이가 어떻게 모든 것에서 커닝한다는 훨씬 더 큰 그림으로 나아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곧 깨달은 거죠. 이 기술이 단순히 면접 볼 때만 쓰기엔 너무 아깝다. 어떤 상황에서든 남들 모르게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탄생한 최종 제품이 바로 클로이입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하자면 내가 보는 걸 같이 보고
내가 듣는 걸 같이 들으면서 굳이 내가 뭘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실시간으로 도와주는 AI 비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내세운 마케팅 슬로건은 정말 도발적이었어요. 바로 모든 것에서 부정행위하라. Cheat on everything. 아니, 모든 것에서 부정행위하라니 이렇게 도발적인 슬로건으로 어떻게 6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마인드쉐어라는 아주 독특한 마케팅 철학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 먼저 이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는 브랜드 인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그냥 길 가다가 광고판을 보는 것처럼 그냥 아는 거예요. 하지만 로이가 말하는 마인드쉐어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논란이 될 만한 영상이나 충격적인 이야기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만드는 거죠. 클루이의 이 마인드쉐어를 어떻게 장악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볼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클루이를 써서 데이트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마치 영화 같은 론칭 비디오를 만들고요. 또 50명 인턴을 뽑는다는 애매한 글을 올려서 온라인에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사무실에서 춤추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그날 테크 업계 트위터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되기도 했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냥 많이 보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와, 이거 뭐야 하면서 친구랑 동료랑 얘기하게 만들려고 철저히 기획된 거였죠. 로이 리가 한 이 말이 딱 핵심을 짚어요. 한 달에 조회수가 수억 번씩 나와도 점심 먹으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제품들이 널렸어요. 조회수가 좀 적더라도 사람들 뇌리에 박혀서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인드쉐어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날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다. 어쨌든 나에 대해 말을 하게 만들어라. 좋든 싫든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이게 그가 말하는 바이럴 전략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기적인 성과만을 위한 꼼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건 AI가 세상을 지배할 미래를 내다본 로이의 아주 큰 그림의 일부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미래 비전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렇습니다. 얼마 안 가서 AI 모델 기술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뭐랄까 공기 같은 게 될 거라는 거죠. 기술이 상향 평준화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런 세상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승자는 바로 그 기술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고 사용하게 만드는, 즉 마인드쉐어를 장악한 회사가 될 거라는 거죠. 결국 기술력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의 점유율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진짜 최고의 제품은 과연 최고의 코드로 만든 제품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강력한 이야기를 심어주는 제품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